자, 이 시간에는 그 11주 두 번째 시간 제2강입니다. 652페이지 교과서 거래 사례 비교법 3방식 중에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개관을 보니까 일단 거래된 가격을 얻어가지고 그 가격을 대상 부동산의 가격으로 본다. 아니,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직접 거래 가격을 구하지 왜 다른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구해가지고 왜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으로 보느냐. 이런 경우가 태반이 존재해요. 평가하려는 부동산의 거래가 최근에 없고 10년 전에 거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가격을 내려는 기준 시점에 거래 가격이 없다. 그런데 유사부동산,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인 유사부동산을 보니까 그 많고 많은 유사부동산 중에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으로 본다.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 평가 대상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중요하냐? 10년 전의 가격이라도, 응? 평가 대상 부동산, 이거의 가격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10년 전의 가격이잖아. 유사 부동산이라도 최근의 거래 가격이 중요한 거냐? 우리는 최근의 거래 가격이어야만이 최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니까 최근의 거래 가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례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도해낸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개관에 일단 거래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이게 제1단계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를 수집하면 이 거래 사례 가격이 여러 가지 그 개입된 일이 있을 거예요. 첫째, 그 개관의 수집 기준에서 보면 사정보정, 지금 친척 간의 거래가 된 사례였다. 그러면 정상 거래 가격이 아니니까 친척 간에는 아마 싸게 거래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대상부동산 가격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수정해야 된다. 이걸 사정보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거래된 사례 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것이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차이가 난다. 기준 시점하고.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는 것을, 한 달 전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시점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구했으면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 없는데 유사 지역에서 구했다. 그러면 지역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해요. 지역 격차 수정.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유사 부동산이지만 평수는 다를 수도 있다. 요거 대상 부동산이 80평인데 유사 부동산은 너무 크면 안 되고 한 90평이다, 뭐 70평이다. 그러면 그 면적을 차이 나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요걸 개별 요인 비교. 그래서 결국에는 사례 자료 정상화 제2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가격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얻어진 가격을 비중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래 비중 가격은 이렇게 구해진다. 산정 과정을 보니까 비중 가격은 니꼬르 사례 가격을 구해가지고 그 사례 가격에 대하여 먼저 곱하기 사정 보정, 그 다음에 곱하기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곱하기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곱하기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4개의 작업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비중 가격이 구해집니다. 사례 가격이었던 것이 비중 가격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사정 보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또 시점 수정은 어떻게 하고, 지역 요인 개별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652페이지 하단에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개념 2번, 가로 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떻게 이걸 정의하고 있냐. 자, 보시면 652페이지 가로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평가 대상 물건과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러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구해서 그대로 그걸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안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상 물건의 현재의 상황에 맞게 비교해야 되는데, 그 비교 작업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 비교 과정을 거쳐서 구해진다. 이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653페이지 다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적절한 사례를 구해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론적 근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이론적 근거에 하고 있냐? 수익성이냐? 아니면 비용성이냐? 아니면 시장성이냐? 그래서 이거는 시장 거래 가격에 의해서 접근하니까 시장성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어떤 가격 원리냐? 어떤 가격 원칙이냐? 대치 원리. 즉,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으로 보고 있으니, 대치하고 있으니 이게 대치 원리요. 그래서 시장성에 의하고 그 다음에 대치 원리에 의한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는 시장성과 대치 원리. 그 다음에 653페이지 거래 사례의 수집.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해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친척 간의 거래 사례를 수집했는데 그러면 아마 싸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싸게 거래됐느냐, 얼마나 몇 %나 시장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한 20% 싸게 거래됐다. 이 20%라는 게 나와야 돼요. 계량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억번, 시장 가치로 거래됐으면 참 좋고, 꼭 시장 가치로 거래된 사례만 구하는 건 아니고 시장 가치로 고칠 수 있으면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시장 가치로 거래된 거래였으면 아주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장 가치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 친척 간에 거래된 것이라도 몇 % 싸게 거래됐다는 것만 나오면 그 사례 수집해도 된다. 이렇게 돼요. 자, D급번, 거래 사정. 거래할 때 사정이 개입됐다. 어떤 사정이냐? 이제 보시면 금매, 갑자기 팔매자죠. 갑자기 팔게 됐다. 그런 경우도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싸게 팔았을 테니까. 금매, 갑자기 샀다. 금매. 그럼 아마 비싸게 샀을 거예요. 그것도 사정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고, 거래 사정이. 강매, 어거지로 사거나 어거지로 팔아야 된다. 그 경우도 이제 어거지로 팔아야 된다. 수용당해서. 그러면 아마 시장 거래 가격으로 안 하고 수용가격으로 보상해 주니까 낮게 보상해 줘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도 사정이 개입돼 있고, 아까 이 얘기했던 친척 간의 거래, 또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이런 것도 다 사정이 개입된 거래니까 이거를 수정해야 돼요. 사정 보정해야 돼요.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떨어진 소리가. 자, 654페이지 시점 수정의 가능성. 여기서 보시면은 물론 그 기준 시점, 가격을 내려는 기준 시점에 거래된 물건이면 참 좋죠. 그런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한 달 전이든 이렇게 전이더라도 차이는 날 거예요. 거래 가격. 그러면 한 달 전의 가격을 사례로 구했다. 그러면 한 달이라도 거래 가격이 움직였을 테니까, 시간의 변동에 의해서 변동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한 달간의 한 달 전의 거래 가격을 가격을 내는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고치는 것을 이걸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이 시점 수정을 따라서 기준 시점에 거래됐으면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시점 수정이 가능한 한 달 전의 가격도 된다. 사례로. 그 얘기가 있고, 사례를 수집할 때.
시점 수정은 이제 그렇게 수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역 요인 비교와, 이제 위치 유사성. 지역 요인 비교를 하면 적어도 이제 유사 지역에서는 구해야 돼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비교 필요 없어요. 왜? 같은 지역에서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들어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도 구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가 없어요. 그 대신 유사 지역에서 구했다 하면 유사한 용도가 유사하지만 격차는 있어요. 주거지역이다. 인근 지역도 주거지역이다. 유사 지역도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의 판단 기준, 가치 판단 기준 쾌적성이잖아요. 그러지만은 유사 지역이 더 쾌적하다. 그런데 인근 지역보다는 더 쾌적하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6억에 거래됐다면 아마 유사 지역은 더 쾌적했을까? 아마 7억에 거래됐을 테니까 그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인근 지역이 있으니까 7억을 6억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지역 요인 비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개별 요인 비교. 이제 평가 부동산은 60평인데 사례 부동산은 70평이다. 많이 차이 나면 유사성이 있는 사례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평 정도 차이 나니까 그걸 고쳐야 되고, 평가 부동산이 60평인데 사례 부동산이 50평이다. 요 10평 가격을 늘려줘야 돼, 이게. 요걸 개별 비교라고 그러고. 자,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제 요걸 해보면,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655페이지 요 이제 예제가 있는데 미음번에 예제가 있어요. 뭐 이제 비율 승제법, 상승식, 이거는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비율 승제 방식이다. 곱하기다. 승제는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곱해요. 자, 예제 1번. 그 가의 예제 1번. 근데 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장 가치로 구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시장 가치로 구해라. 그래서 보니까 예제 1번. 매입자의 강매. 매입자가 막 꼭 사야게 되겠다. 그러면 아마 시장 가치보다 높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막 꼭 사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 가치보다 5% 더 고가로 거래됐을 경우에 분명히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아니네요. 5% 고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상 가치로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사정을 수정할 것이냐, 5% 고가로 거래된 사정을 정상적인 거래로 수정할 것이냐. 그래서 식을 보니까 그 고가로 거래된 가격 곱하기 분모가 정상 거래 가격을 퍼센트로 말하면 100%, 5% 고가로 거래됐으면 플러스 5%. 그래서 105% 거래된 것이 사례 가격이고, 그런데 100% 정상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얘를 사례 가격에다가 105분의 100을 곱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사례 가격이 이게 지금 10만 5천원에 거래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매라고 그랬잖아. 갑자기 사게 됐다. 그럼 5% 고가로 거래됐잖아요. 이건 5% 고가로 거래된 가격이 10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100%에다가 5% 더한 105% 가격이다. 그런데 이 5%가 고가로 된 것 중에서 5% 고가를 빼고 정상 거래인 100% 가격을 내고 싶다 하니까 여기다가 105분의 100을 곱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 거래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105분의 100을 곱하라는 뜻이고, 그 밑에 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 물건에 대해서 구하는 가치가 시장 가치가 아니고 시장 가치 이후 가치. 우리가 감정 가격을 구할 때 원칙적인 가격, 시장 가치. 그러나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뭐 의뢰인 요구하거나 물건의 석경상 뭐 그런 경우는 시장 가치 이후 가치로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이후 가치로 내달라고.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수수료 받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법적인 건 아니면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예제 2번 소유자가 장기간 임차하고 있는 현 임차인에게 10% 저가로 매도하고자 하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 10% 저가로 가격을 내달라, 이렇게 의뢰인이 요구한 거예요, 소유자가. 그런데 수집된 사례 물건의 거래 가격은 시장 가치보다 또 5% 저가로 거래된 가격이 사례가 구해졌다. 구하려는 거는 10% 싸게 구해달라고 의뢰인이 요구했고, 추구하는 것이 시장가치 이유가치로, 사례는 또 정상 거래 가격으로 구해진 게 아니고 사례는 정상보다 5% 저가로 거래된 가격이었다, 이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예제 2번을 본다면, 예제 2번 요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95,000원으로 바꿀까요? 이 물건 자체가 지금 어떻게 거래되냐면 100%보다도 5% 싸게 저가로 구해진 가격이다. 즉 시장거래 정상 값어치의 5% 싼 95%로 거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 가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 가치를 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또 내달라는 가격도 정상 가치의 10% 낮은 가격으로 지금 내달라고 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소유자가 임차를 이제 임차를 드렸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썼거든요, 임차 보증금을. 그걸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차라리 내 집을 사라, 10% 싸게 내가 팔 테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100% 가격을 낸 게 아니고 정상 가치가 아니고 요거보다 싸게 거래된 것으로 내달라고 의뢰인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곱해야 되겠어요? 95분의 90을 곱하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 2번 요런 사정에서는 분모가 95, 분자가 90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있는데, 시점 수정도 예를 들어보면 656페이지 있는데, 시점 수정은 이제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주로 지난 연도의 가격과 금년도의 가격을 수정할 때 물가지수로 수정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제 1번 2010년 1월 말에 1,000만 원으로 택지를 구입한 사례를 가지고 기준 시점 2018년 1월 말에 이 사례 택지의 시점 수정의 산식을 구하라. 이게 2010년의 가격을 2018년의 가격으로 고치란 얘기요. 이 토지니까, 택지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물가지수는 택지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이제 택지를 구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택지의 시점 수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2010년 택지 지가지수가 100이고 2018년 택지 지가지수가 120이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0분의 120을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요게 거래된 시점이 물가지수가 100이었을 때 거래된 가격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는 120이라고 했어요. 120 맞나요? 12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100일 때의 거래 가격보다 지금 기준 시점의 가격은 올라 있으니까 물가지수가 100분의 120을 곱하라, 이 뜻이고, 또 물가 변동률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제 2번을 보면 각종 물가제를 검토한 결과 인근 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 5년 동안에 매년 10%씩 올라가고 있다. 작년도보다 또 10% 오르고, 또 올라진 가격에 또 10% 오르고,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구하는 문제는 2년 전에 1,000만 원으로 거래됐다면 2년간 연속해서 10%씩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자, 2년 전에 1,000만 원 거래됐다. 사례 가격이 1,000만 원 거래됐다는 거죠. 사례 가격이 1,000만 원으로 거래됐다 이거로. 이거 2년 전에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면 오르잖아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같이 할 때.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보면은 여기서 저기 1,000만 원이 얼마 되어 있냐면은 그 원본하고 10%가 올라 있을 것이다. 2년은 얼마 되어 있느냐? 이 올라진 거에 대하여 또 10% 올랐어.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요것이 원본이 되고 올라진 거에 또 10% 오르니까 곱하기 1 플러스 0.1.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결국 뭐가 되냐?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지가 상승률, 그게 0.1의 요 플러스 제곱이 된다. 그 얘기요. 이게 물가 상승률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제 3번은 복잡하니까 빼고, 그 다음에 그 안 나와요. 그런 거. 동그라미 3번 656페이지.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정도만 푸는 게 좋지, 너무 어려운 거는 그 학문상으로 가치는 있지만 시험에는 적절하지 못한 건 빼고. 65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지역 요인의 비교가 있는데, 자, 이제 유사 지역에 있는 거를 인근적으로 가져오려면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지역 격차를 수정하는 걸 지역 요인 비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657페이지 지역 요인 비교 방법에는 종합 비교 방법하고 평점법이 있다. 그래서 657페이지 T급번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지역 격차 비교 방법에는 종합적 비교 방법과 평점법이 있다. 종합적 비교 방법은 그 지역 간의 격차가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요. 교통 상황은 어떻냐, 또 편익시설의 접근 상황은 어떻냐, 그 지역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다 종합해서 그냥 요 유사 지역보다는 인근 지역이 뭐 몇 프로 더 우월하다, 더 뭐 열등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종합적 비교법이고, 평점법은 그 평가 요소 항목마다, 자, 가로 조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접근 조건에서는 이렇게 차이 나고, 그렇게 계산한 것을 평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57페이지 나목의 종합적 비교 방법. 자, 예제를 보니까 사례 물건이 소지하는 사례 지역은 대상 물건이 소지하는 인근 지역보다, 그럼 사례 물건이 소지하는 지역이 유사 지역에 이어껐네요. 이제 인근 지역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지역 격차가 나서 비교하니까. 사례 물건이 소지하는 사례 지역은, 즉 유사 지역은 대상 물건이 소지하는 인근 지역보다 10% 열등하다. 이 경우에 지역 요인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 요인 비교를 하면 여기다가 요 물건이 어디가 있어요? 사례 물건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유사 지역에. 근데 이 물건은 인근 지역보다 10%보다 열등하다고 했어요. 10% 떨어진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사례 지역에 이것이 100%로 거래됐다면 얘는 얘보다 10% 열등하니까 빼기 10에서 100분의 95를 곱해줘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다가 이제 붙었잖아. 보다가 어디에 붙었느냐? 이 보다가 인근 지역에 붙었으면 인근 지역을 인근 지역보다
10% 열등하다. 자, 이렇게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다가 붙은 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를 좀 치우고. 인근적 보다. 인근적 보다. 그러면 인근적을 기준으로 해라 이거야. 보다가 붙었으면. 퍼센트에서 기준은 몇 퍼센트예요? 100%죠. 그러면 인근적을 100으로 보고 이 얘기를 해라. 그 인근적보다 몇 퍼센트 열등하냐면 10% 열등하다. 그러니까 요거 사례 지역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왜냐면 인근 지역을 이걸 100이라고 보고 사례 지역은 그보다 10% 열등하니까 100이 10%. 이렇게 해서 90분의 100을 뽑아라 이거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저기 657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곱하냐면 뒤로 넘어가면 658페이지로 90분의 100. 왜냐면 사례 지역이 지금 열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를 기준하여 열등하냐? 인근 지역을 보다가 붙은 거 인근 지역을 기준하여.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뭐야? 100%. 그래서 인근 지역을 100이라고 보고 사례 지역은 90%. 왜 사례 지역이 밑으로 오냐? 이것이 사례 가격이니까 요것이 분모고 와야 돼요. 5개를 기준하여 5개 중에 3개를 먹었다. 그러면 야 5개다. 그 5개 중에 몇 개 먹었어? 3개 먹었어? 이렇게 되니까 얘도 사례고 얘도 사례예요. 그래서 항상 분모는 사례 가격을 가지고 수정해야 되니까 분모는 항상 사례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요. 그것이 시점이든 그것이 면적이든 사례에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 그것이 지역이든 분모는 사례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분자는 대상에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예제 또 3번이 있나요? 예제 2번. 예제 2번을 보면 대상 물건이 소지하는 인근 지역은 사례 물건이 소지하는 사례 지역보다가 어디 붙었어요? 사례 지역에 붙었네. 그럼 사례 지역을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100이네. 사례 지역보다 5% 우시하다. 뭐가? 인근 지역이. 그러니까 사례 지역이 100이요. 그럼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분모가 사례, 분자가 대상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100이고 분자는 5% 우시하니까 플러스해서 105다 이거요. 100에 100 더하기 5. 그리고 뭐 예제 3번은 복잡하니까 빼고. 요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평점법이 있는데 평점 방법은 답은 658페이지 답안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비교 항목들이 획지 조건은 어떻냐, 주변 환경 조건은 어떻냐, 또 접하고 있는 가로 조건은 어떻냐, 또 편익시설이나 이런데 접근 조건은 어떻냐, 그 법적 규제 상황은 어떻냐 해가지고 지금 지형적인 비교할 때 이렇게 항목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가중치 부여하는 방법 해가지고 2개로 나눴는데 우선 쉬운 쪽이 먼저 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을 사례 지역을 사례가 항상 기준이니까 사례분의 대상. 사례를 가지고 야 5개 중에 몇 개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기준하잖아. 그 사례를 100%라고 하고, 그래서 획지 조건 사례가 100점인데 대상 지역은 10% 우세에서 110점. 또 환경 조건 사례 지역이 100점인데 대상 지역 130점. 같은 롤로 진행돼 가지고 사례 지역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합계 점수가 500점인데 대상 지역은 합계 점수가 몇 점이냐? 560점이다. 그러면 500분의
560을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지금 획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법적 규제 상태는 똑같은 그 비중을,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획지 조건하고 환경 조건은 100% 중에 30% 정도씩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가로 조건은 그거보다 못해가지고 10%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20% 중요도, 법적 규제는 10%. 이렇게 가중치, 중요도를 평가 항목마다 달리 하는 것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요. 이거는 그 아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그 비중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적 100점인데 뭐를 곱하면 돼요? 30% 비중에 100% 중에 30% 비중만큼 중요하다. 100분의 30을 곱하면 30이고, 대상지역도 110인데 그래서 100 중에 30% 비중을 가지니까 100분의 30을 곱하면 33. 나머지 환경 조건도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합계가 사례지역이 100점인데 대상지역이 몇 점이냐? 116점이다. 그러면 100분의 116을 곱하면 된다. 이게 문제에 주어져요.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해라, 부여하지 말고 계산해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이 더 나오기가 쉽죠. 왜? 복잡한 건 시험 문제에서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659페이지 비율 수정 방법과 금액 수정 방법,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것이 승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라는 것이 이게 금액 수정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넘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